자, 일단 첫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부동산은요, 의식주 중에 하나죠. 부동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란 뭘까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부동산을 담당해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또 어때요? 굉장히 비중이 크죠.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자산 가치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 선택이 하나 잘못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숱하게 있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공인중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해. 왜? 내가 돈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내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공인중개업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상대방의 고객들의 의식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생까지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오냐면 내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어요.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드렸죠. 부동산 중개업 왜 하세요? 라고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수업 때 이제 나중에 다시 여쭤볼 거예요. 중개업 왜 하시냐고. 그때 적어도 돈 벌려고요. 라고 무식한 대답은 안 하는 걸로. 왜? 어느 누구도 대표님한테 돈 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가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업이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도 되는 일인가부터 깨닫는 게 시작이래요.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부동산 중개업이 형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이 중심이 되던 것이 온라인이 더 많이 강화가 되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플랫폼 자체가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와서 중개업 시장이 조금 더 넓어지거나 또는 큰 어떤 변화의 시기를 갖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개업은 안 없어져요. 부동산 중개업은 안 없어진다. 영원히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냐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뭐 부동산 중개업이 없어질 거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도, 매수 둘이 만나서 계약서 못 써요. 밀당하다가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처음에 이 금액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중개사가 그걸 조율하는 거거든요. 조율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앉혀놓고 조율하나요? 안 그러죠? 따로따로 앉혀놓고 조율 다 해놓고 막판에 가서 갭이 얼마 안 남았을 때만 불러다 놓고 단판을 짓죠. 그렇게 가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수업이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단판을 짓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미리 하나 해볼까요? 갭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예를 들어 500만 원 차이 난다고 칠게요. 뭐 한 5억짜리 매매인데 여기는 5억 500원 받겠다. 5억에 사겠다. 500 차이예요. 그래서 원래는 1,500 차이가 났는데 전화로 줄였어. 그러면 500이 차이가 나는데 더 이상 안 줄여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줄 사이에 가격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겨요? 다른 손님을 붙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현장으로 부르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500 차이가 난다. 근데 상황이 이러니 뭐 당신이 양보해라.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거나 해서 한쪽에 편을 들어주거나 그죠? 근데 양쪽 다 팽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센스 있는 중개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일단 다 알겠고요. 이 계약을 일단 사실 마음은 있으신 거죠. 사실 마음은 있으신 거죠. 그러면 한 발씩 같이 양보합시다. 5억 250에 계약서 쓰는 걸로 알고 지금부터 계약서 작성할게요. 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양쪽 다 꺾여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에서 500원 자존심인 거야. 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그 자존심은 어디서 꺾이냐면요. 선언을 해줄 때 꺾여요. 네. 그러면 공평하게 가시는 거라고. 근데 실제 중개는 공평하게 갈까요? 실제 중개는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 반드시 한쪽이 유리해요. 반드시. 그래서 중개사가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많이 나죠. 현명한 고객들은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신경을 쓰는 거고, 멍청한 고객들은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는 거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자,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이란 결국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담당하는 일이죠.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은요, 무한한 정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보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써먹는 거지.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왜 뭐 그런 거 있죠? 뭐 11번가나 G마켓 같은 데 가서 결제를 하면 어떤 이렇게 배너창에 이렇게 조그맣게 뜨고 즉시 할인 쿠폰 1만 원. 뭐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그거 누르면 뭐 나와요? 대부분 보험회사예요. 대부분 보험회사. 왜 그럴까요? 그걸 누르면 보험회사 홈페이지가 뜨고요. 거기다가 상담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정보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면 실제 1만 원짜리 쿠폰이 나와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되죠?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오죠 대신. 네, 이렇게 프로세스가 돼 있어요. 보험회사는 그 DB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 전혀 관심이 없다면 1만 원 할인 쿠폰을 안 받거든. 그래서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요. 얼마에 거래될까? 밖에서 보험회사 간에는 그 DB가 얼마에 거래될까요? 한 명당 3만 원에 거래가 돼요. 유효한 DB의 경우에는 한 개의 전화번호당 3만 원씩 거래가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은 너무 재밌는 게, 부동산 중개업 거래를 하잖아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그럼 적어도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직장은 어딘지, 벌이는 얼마나 버는지, 애들은 어디 사는지, 몇 명인지 다 알아. 심지어는 차는 못 타고 다니는지. 그죠?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정보라고 생각해 보는 일 있으세요? 아니, 이거를 돈이라고 생각해 보는 일 있으세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게 없으니까 맨날 부동산만 보시다가 끝나는 거죠. 다 돈이에요. 그게 다 돈이라고. 그게 다 수익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익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자산으로 쓰려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DB가 있어야 돼. 그 안에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재산 얼마나 있는지, 뭐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예를 들어 애들이 어려서 무슨 뭐 교육보험에 대한 니즈가 생긴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을 수 있어요. 정리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 자체가 일단 없어. 그게 돈이란 생각 자체도 없고, 그래서 보험회사 한 명당 3만 원에 거래된다면 그렇게 비싸게. 지금까지 거래한 고객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게 대충 계산이 나오죠 벌써? 네. 근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더라. 제가 또 생각해요. 이렇게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다양하게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은행이에요.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은행이라고. 그리고 보험회사예요.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의 자산 정보를 알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차가 그랜저래요. 근데 보니까 2010년에 뽑았어. 2010년 7월 달에.
그러면 이분은 모르긴 몰라도 한 5, 6월 되면 보험 알아보겠네. 그죠? 자동차 보험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 5, 6월쯤 돼서 전화해서 비교 견적 찔러 넣어주면 나한테도 선택의 기회가 있겠네. 그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애가 이번에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입학을 한대. 근데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아서 유치원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학원들을 보냈어.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애가 또 공부도 잘해. 근데 이 부모가 다 유학 출신이야. 그러면 얘도 크면 유학을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무슨 니즈가 생길까요? 교육비 자금 마련하기 위한 뭔가의 특별한 대책을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 놔야 걔가 대학 갈 때는 지원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금융권에서는 그걸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개업을 하는 이유는, 중개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중개보수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 고객 정보를 통해서 뭘? 금융상품을 팔겠다는 게 핵심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부동산 중개업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 가서 취직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저 정보만 있으면. 저 정보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중개업 오래 했고 계약서 많이 써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오라고요? 고객 정보를 갖고 오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